레바논 민간인들은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원하나요? 레바논에서 나온 새로운 여론조사가 이 매우 민감한 질문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종파별로 깊이 분열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조사에 따르면 드루즈족, 마로니트 기독교인, 정교회 기독교인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순위파에서는 아주 근소한 다수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아파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거의 절대적이어서 10명 중 9명 이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 결과는 레바논의 정치 및 안보 상황이 여전히 지역 분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시아파 테러단체 헤즈볼라와 더 넓은 친이란 축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레바논 사회의 일부가 점점 더 정상화라는 개념에 개방적으로 보이더라도 말이죠. 네, 지금 함께하는 분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뿌리를 둔 평화운동가 마리암 유네스입니다. 이 수치들이 레바논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들이 실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이죠. 사실 이런 수치는 예상됐어요. 기독교인과 드루즈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협력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낯선 생각이 아니에요. 비록 드루즈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매우 범아랍주의적이었지만요. 저는 그들이 수이다에서의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이 도와주기 위해 나섰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소수민족의 보호자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드루즈 내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같은 극단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예전에 이스라엘과 협력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평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하죠. 순위파의 경우 아브라함 협정 이후로 대체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수 순위 진영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란과 헤즈볼라에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반반인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 중 다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이 정령 세력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아파에게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는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해요. 그건 마치 헤즈볼라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는 건 그들의 이념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레바논 인구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의 관점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아파 공동체에서 압도적인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평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정령 세력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헤즈볼라와의 더 큰 문제와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시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강한 반대가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한 악마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왜 레바논이 이런 갈등, 중동의 갈등의 대가를 계속 치러야 하냐고 묻고 있어요.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등 계속해서 위기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거나 이스라엘과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헤즈볼라와 이란에 반대하고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기능하고 있고 미국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마리암 씨, 최근에 겪으신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레바논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직접 말씀하실 기회를 받으셨죠? 그것은 분명히 오늘날 레바논에서 여전히 불법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이 레바논 TV에 출연해서 말하는 것은요.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그 과정에서 인터뷰한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셨는지, 또 그들이 왜 당신을 출연시키려 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분명히 레바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금기, 깨기,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제들을 열어보려는 움직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헤즈볼라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예전에는 헤즈볼라가 승인하지 않을 말을 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헤즈볼라가 그들을 폭탄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건 레바논 사람들이 얼마나 금기를 깨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이야기, 남레바논군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재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법의 변화 혹은 우리가 레바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는 사실상 그 법이 제정되면 더 이상 우리가 반역자라고 불리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폄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이야기하는 레바논 활동가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상을 만들고 우리 문제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금기를 깨고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훌륭한 기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레바논에서 우리의 핵심 사안과 주된 관심사는 레바논의 문제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레바논 문제를 돌봐야 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란 문제처럼 레바논 사람들과 관련 없는 일들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마리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의 관점을 듣는 건 늘 흥미롭네요.